아이고, 엄청 작네요. 얼굴에는 솜털이 보송보송하네. 아버님, 애기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말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기분 좋게 선물을 풀어보다가 남편 박 씨가 손자의 얼굴 가까이에 엎드려 대답하니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담배 피시잖아요. 어제 오늘은 안 폈다. 그냥 얼굴 좀 가까이 보려고 그런 거지. 그래도요. 숨으로도 안 좋은 성분 다 나온대요. 며느리는 그리 무안을 줘가며 놀라 울음을 터뜨린 손자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손자를 안은 채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우는 방금 막 잠들어서요. 이따 깼을 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금방 갈 건데 그냥 잠든 거 조용히 보면 안 되겠냐? 애 한 번 재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재워주면 될 일 아니냐. 두 분 씻지도 않으셨고 밖에서 세균 잔뜩 묻어서 안으시는 건 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마. 네? 나중에 선우 깨면 보고 가시라니까요. 애가 언제 깰 줄 알고 그걸 기다리라는 거냐? 우리는 멀뚱히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그래도요. 손주 보러 오신 거면서. 보러 왔는데 꽁꽁 숨겨만 두렸는데 내가 뭔 수가 있냐? 당신도 그만 일어나. 하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태도에 완전히 기분이 상해서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될 줄 알았다면 아들 내외와 잘 지내보려는 노력도 하지 말 것을. 동시에 지금이라도 아들 내외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알게 되어되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씨 부부는 이제부터라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해 주지는 않을 참이었습니다. 하정순 씨와 남편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은 일찍이 결혼하여 제 살림을 꾸려나가 하씨와 남편,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씨 부부는 여느 중년이 그러하듯 노후를 준비해가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용준 씨가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이 30까지 부모랑 같이 살아놓고는 이제야 독립을 하겠다고? 진작 나갔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은 그게 아니잖냐. 너 결혼도 준비해야 하는 거면 돈 바짝 모아서 결혼하면서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래. 지금 나가면 보증금이다 월세다 이것저것 돈 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 한번 혼자 살아보는 시간도 있어야죠. 하씨 부부는 내심 아들이 나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용준 씨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서 끝까지 반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퇴근한 후 열심히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더니 자신의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독립하겠다는 말을 꺼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짐을 빼나가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음먹은 김에 해치우려고 그렇죠. 너 혹시 우리에게 말하지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거냐? 그래. 나도 걱정된다. 그런 일 있는 거라면 이야기를 해봐. 두 분도 참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다예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기는 한데. 하씨 부부는 용달차가 와서 아들의 짐을 실어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부를 초대하여 어떻게 방을 꾸며 놓았는지 소개해주는 아들을 보면서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던 아들이기에 자취방에는 정말 필요한 가구 외에는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번 독립해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런 곳에 살면 쓰레기도 잘 나눠서 버려야 하고 빨래 밀리거나 하면 집에서 냄새 나니까 신경 써야 해.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원래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집안일 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호언장담하였지만 하씨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을 구경하러 온 지금만 해도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 있고 빨래도 며칠은 하지 않았는지 한가득 쌓여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소리는 됐다는 듯 외식이나 하고 들어가자는 아들의 닥달에 이기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씨도 언제까지고 품 안에 자식일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일이라고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시점,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본가를 찾은 아들은 가족들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저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와,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하씨 부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도 한 푼 내지 않고 얹혀 살고 있었던 아들이 독립을 하겠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속닥거린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그래서 독립한다고 한 거지?
내 아버지 예상이 딱 맞았구나. 만나는 아가씨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뭐,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그래. 만난다는 아가씨는 언제 소개해 줄 거냐? 조만간이요. 오늘 여자친구도 집에 가서 결혼 소식 알린다고 했으니 곧 양가에 인사 가야겠죠. 하씨는 아들이 언제 만난다는 아가씨를 소개해 줄까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언체 소심한 성격 때문에 여자를 잘 못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했던 때도 있었기에 결혼 소식이 더욱 반가웠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날을 잡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하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하씨 부부는 예비 며느리 수민 씨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음식도 해두고 좋아할 만한 디저트도 따로 사다 두었을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초면에 너무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가벼운 주제로만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아요? 네. 맛있어요. 우리 용준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하씨 부부가 나름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들만 골라 하느라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길게 대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색하다는 듯이 빙그레 미소를 짓거나 아들이 대신해서 대답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불편한 인사 자리가 마무리된 후 하씨 부부는 어딘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은 아가씨인 것 같죠? 처음 시부모 될 사람 보는 자리인데 불편하기도 했겠지. 둘 다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야 연애는 어떻게 했나 몰라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무슨 절간도 아닌데 식사 자리가 왜 그렇게 적막한지. 원. 요즘 애들은 밥상머리에서도 휴대폰 보기 바쁘지 않습니까? 편해질 수 있게 잘 대해 주어야지요. 하씨 부부는 처음 예비 며느리를 보고서는 언제까지고 귀한 손님처럼 대해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부 역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시댁이라는 곳이 얼마나 불편할 수 있는 곳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계산적인 것보다는 순수한 면이 돋보이는 아가씨라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돈과의 상견례 자리 역시 무난하게 흘러갔고 아들 내외는 무사히 식을 치른 후 나름대로 신혼살림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척에 살고 있으면서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는 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아까 내비 찍어보니까 4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운전 항상 조심해야 한다. 가다가 졸리거든 꼭 휴게소 들르고. 사돈 기다리실라. 지금이라도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말인데요. 두 분께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씨 부부는 사돈댁으로 출발해야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온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며느리는 만 하루를 하씨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도 가시 방석에 앉은 듯 얼른 친정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돌연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뭔데 그래? 얘기할 게 있으면 진작 하지 않고. 매번 명절에 차 막히는 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이제 설이랑 추석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요즘 애들은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마는. 그러니까요. 어차피 엄마 아빠야 가까이 살고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하씨 부부는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서 다음부터 그리하자 하고 아들 내외를 사돈댁으로 출발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돈댁에 보낼 선물까지 실어준 하씨 부부는 멀어져 가는 아들 내외의 차 뒷공무니에 대고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약간 남았던 하씨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직 새 식구 들어온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도 긴장이 됩디다. 나라고 뭐 편했겠어? 자기들도 그렇겠지. 근데 애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면 얼굴 보는 날이 더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처에 살면 뭘 하나. 저들이 언제 우리 보러 먼저 온 적이나 있었다고. 신혼이라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씨 역시 약간 성이 나 보이는 남편 박 씨를 달래기 위해서 말은 그리하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불편해할까 싶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려 노력하는 하씨 부부의 노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선 아들부터가 전화를 먼저 하는 법도 없고 부모의 생일에도 용돈을 이체해 줄 뿐 얼굴도 비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며느리에게 서운하다고 말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아더라. 설거지는 우리가 하면 돼. 네.
어쩌다 한번 집에 오는 날이면 하씨 부부는 아들이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는 것인지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들었다가도 하씨의 말에 미련도 없다는 듯이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하씨였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굴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남편 박 씨도 피차일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씨 부부가 아들의 일로 크게 마음 상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의 자식들보다 곱절로 살가웠던 딸 내외 덕분이었습니다. 엄마, 제 방에 있는 상자 몇 개 오늘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상자 말하는 거냐? 저 자취방에는 못 들고 갔던 것들요. 거기 제 짐 아직 남아있는 거 있을 거예요. 하씨는 아들과 전화를 하면서 예전에 쓰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우체국 박스에 꾸려져 있는 것들 말하는 거냐? 네, 그거 맞아요. 시간 되시면 그거 좀 가져다 주시고 식사나 같이 하고 가세요. 하씨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고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후 한 번도 신혼집에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아파트 이름을 말한 후 그리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가 정문인데 여기 세워드리면 되겠죠. 예, 그럽시다. 짐도 많으신데 몇 동인지 제대로 알아오셨으면 고생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선은 내리겠습니다. 하씨 부부는 챙겨온 상자 몇 개를 힘겹게 택시에서 내린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준아, 우리 너희 아파트 정문에 도착해 있다. 그러세요? 집사람 오늘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거든요. 모시러 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냐? 네. 208동이긴 한데 단지 안이 복잡해서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 알겠다. 하씨 부부는 며느리가 자신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길이야 이어져 있으니 왜 찾지 못하겠냐만 혹시 멋대로 움직였다가 길이 어긋나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마트도 하나 없고 뭐 일이 삭막하대요? 금방 주변에 상가도 들어오고 한다고 그러더구먼. 원래 신축 아파트들이 다 그래. 그렇습니까? 지금은 살기 불편해 보이는데 나중에 더 개발되고 나면 값이 확 뛸지 또 누가 알아. 하씨 부부는 별 영향가도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하씨 부부를 마중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씨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상자를 하나씩 들고 아들이 알려준 동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단지 입구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208동 맞지요? 그런데 입구가 두 개구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겠지.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됐어. 금방 나오겠지. 남편 박 씨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걸어오느라 10월의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 부채질을 하며 화단 한편에 있었던 큰 돌에 기대어 앉아서 아파트 입구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아들과 전화를 한 지도 벌써 50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씨는 다시 아들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려 하다가 아파트 입구 문을 열고 나오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세아가, 우리 여기 있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용준이랑 전화한 지도 한참 됐는데. 누워있다가 씻고 나오느라고요. 하씨 부부는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서 황당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기다렸던 것이었는데 그런 이유라면 우선 자신들에게 연락이라도 먼저 줄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먼저 몸을 돌려 아파트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은 하씨 부부는 다시 짐 상자를 들고 며느리를 따라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 입구에 대충 상자를 놓고 집으로 들어간 하씨 부부는 소파에 앉아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는구나. 화사하니 좋다. 네. 며느리는 하씨 부부의 옆에 앉아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도 1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대면대면하다는 듯한 티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씨는 겉옷을 벗는 남편을 흘끔 보고는 물 한 잔 내어오지 않는 며느리 눈치를 보았습니다. 내 시아버지 더우신 것 같은데 뭐 마실 거라도 있으면 좀 줄래? 네? 잠시만요. 시원한 커피나 주스라도 꺼내어 올 줄 알았던 며느리는 주방을 서성거리더니 빈 컵에 물 한 잔을 받아와 꺼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목이 마르다고 말을 했어도
자신의 몫을 챙겨 올 줄도 모르는 며느리를 보면서 하씨는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회사 안 나갔다면서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씨 부부가 어떤 말을 붙여도 며느리는 딱 잘라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하씨는 며느리가 필시 아들과 무슨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용준이는 늦게 온다고 그러냐? 일이 생겨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네요. 그렇구나.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그러던데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아, 기다리실 거예요? 하씨는 곁눈질로 자신들을 흘끔 보며 질문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지적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지. 너도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편하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저녁은 다음에 먹자. 아, 그럼 그러세요. 하씨 부부는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배웅을 하는 며느리를 본체 만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야. 며느리 눈칫밥에 아들 집에서 한두 시간을 기다렸다가는 말라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씨는 그제야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큰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나는 장모님 처음 봤을 때보다 오늘이 더 불편하더구먼. 그걸 말이라고 해요? 비교할 걸 해야지. 하씨는 너털 웃음을 짓는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 난 후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주먹으로 약하게 두드렸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흡사 체한 것과 같은 묵직한 느낌이 속에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씨 부부는 어쩐지 모르게 아들 내외와 만나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이건 엄마 선물, 이건 아빠 선물.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는 그냥 같이 밥이나 먹으면 되는데. 에이, 두 분이 이런 걸 받으셔야 저도 저희 집에 할 수 있죠. 그렇네. 고마워, 우리 사위. 우리 딸도. 그래도 영 적적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딸 내외는 하씨 부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 내외는 눈치를 보다가 용돈 봉투를 쓱 내밀 뿐 어떠한 감정적인 교류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씨 부부 역시 그렇게 거리를 두는 아들 내외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지내도 썩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아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2년 정도 상할대로 상해 있었던 하씨 부부의 마음이 풀어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이고 내가 잘해줘야 해. 알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에는 내려오지 말고 쉬어라.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집사람이 움직이는 거 불안해하기는 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조심하는 게 좋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네, 감사해요. 하씨 부부는 얼른 손주가 세상에 나와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산기가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하씨 부부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종종 연락을 해주고 있었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며느리를 굳이 불러내야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들은 것이 있어 며느리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정성 들여서 쓴 장문의 문자를 함께 보냈으나 며느리에게는 짤막한 감사 인사만이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씨는 내심 기분이 상했지만 며칠 후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단번에 기분이 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 뭐하러 오세요? 어차피 곧 산후조리원 들어가야 해서 오셔도 할 거 없어요. 그러냐? 그럼 니들 집으로 돌아오면 한번 가마. 네. 일단은 산후조리는 장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집사람 몸 좀 회복되면 초대할게요. 아들은 출산 후 당장 손자의 얼굴을 보러 가고 싶었던 하씨 부부를 만류했습니다. 하씨 부부가 받은 것은 갓 태어난 손자의 사진 단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에 겨워 같은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출산 후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준아, 우리는 언제 한번 초대해주냐? 아, 그러네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오실래요? 주말에는 너 쉬어야 하지 않냐? 장모님이 이번 주 주말에는 처가댁 내려갔다 오신다 그래서요. 그때 오세요.
드디어 초대를 받은 하씨 부부는 아들 내외에 선물로 주기 위한 것들을 바리바리 사댔습니다. 한우부터 몸에 좋다는 전복에 아기 옷까지 골고루 준비해 가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것쯤이야 가볍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선물까지 양손 가득 든 하씨 부부는 결혼 후 두 번째로 아들의 집 문턱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셨어요? 일단 짐 내려놓으시고 손 먼저 씻으실래요? 아, 참. 그래야지. 하씨는 자신들을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손 먼저 씻고 오라는 며느리의 눈빛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며느리는 같은 말도 톡 쏘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씨 부부가 열심히 손을 씻고 오는 동안 아들 내외는 가지고 온 선물을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잠이 든 것인지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작게 꼬물거리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엄청 작네요. 얼굴에는 솜털이 보송보송하네. 아버님, 애기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말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기분 좋게 선물을 풀어보다가 남편 박 씨가 손자의 얼굴 가까이에 엎드려 대답하니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씨 부부도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며느리는 손자를 얼른 안아들었습니다. 아버님, 담배 피시잖아요. 어제 오늘은 안 폈다. 그냥 얼굴 좀 가까이 보려고 그런 거지. 그래도요. 숨으로도 안 좋은 성분 다 나온대요. 며느리는 그리 무안을 줘가며 놀라 울음을 터뜨린 손자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손자를 안은 채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리 잘못한 거냐? 애 낳고 좀 예민해요. 엄마는 같은 여자이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이렇게 유난 떨면서 키우지는 않았지. 그래도 우리가 너나 혜민이까지 자식 둘을 키웠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남편 박 씨는 며느리가 무안을 줬던 것에 기분이 상했는지 대놓고 툴툴거렸습니다. 아들은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간 며느리가 들을까 걱정이 된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가 다시 울음을 그쳤을 때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우는 방금 막 잠들어서요. 이따 깼을 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금방 갈 건데 그냥 잠든 거 조용히 보면 안 되겠냐? 애 한 번 재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재워주면 될 일 아니냐. 두 분 씻지도 않으셨고 밖에서 세균 잔뜩 묻어서 안으시는 건 좀 그래요. 며느리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하씨 부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뜩잖다는 표정을 지으며 따박따박 대꾸하고 있었습니다. 하씨는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자신도 난감하다는 듯이 딴청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마. 네? 나중에 선우 깨면 보고 가시라니까요. 애가 언제 깰 줄 알고 그걸 기다리라는 거냐? 우리는 멀뚱히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그래도요. 손주 보러 오신 거면서 보러 왔는데 꽁꽁 숨겨만 두려는데 내가 뭔 수가 있냐? 당신도 그만 일어나. 그래. 우리는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구나. 남편 박 씨가 먼저 불만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며 일어났고 하씨도 그런 남편을 따라 나서는 척하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난감해하며 하씨를 따라 나오기는 하였지만 내내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며느리의 행동을 타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리 반기지 않는 손님이 왔다는 양 눈칫밥을 먹이니 안 나가고 배기겠냐? 아빠, 눈칫밥이라뇨? 남편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하씨 역시 집 안을 흘끗 보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과 부엌 사이에 서서 자신들을 본 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하씨 역시 며느리가 한 모든 말은 핑계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퍽이나 손주를 생각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하씨 부부가 온 것 자체를 싫어해서 정말로 눈치를 준 것 같았습니다. 하씨도 자신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을 뒤로 한 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씨를 기다리면서 연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 화내면 당신 속만 상합니다. 기분 풀어요. 자기들도 부모가 되었으면 우리 마음도 좀 알아야지. 싹수 없는 자식들. 하씨는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지만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들 내외의 모든 비위를 다 맞출 생각 같은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후로 하씨 부부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오히려 그게 편하다는 듯이 먼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던 딸 내외에게서도 손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너희들 아이 생각 없는 거 아니었어? 사실 애가 안 들어서서 올해까지만 기다려보고 병원 가보자고 얘기했거든. 저는 이 사람 몸상할 것 같아서 최대한 기다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찾아왔네요.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딸과 사위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곧바로 하씨 부부에게 달려와 이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하씨가 눈물까지 찔끔 흘리자 딸 역시 감정이 북받쳤는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씨는 집안에 연이어 경사가 생겼다는 데 매우 흡족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딸은 급히 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사위는 눈치를 살피다 하씨 부부에게 은밀하게 어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부탁? 말만 해봐. 기분이 좋아진 남편 박 씨는 초음파 사진을 유심히 보며 싱글벙글해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무릎까지 꿇고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민망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머리가 이래서 아기 낳고 나서도 맞벌이를 해야 하거든요. 요즘 맞벌이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서 부탁할 게 뭔데? 그래. 둘이 벌면 금방인데 뭘 그런 걸로 새삼스럽게 미안해 하나? 요즘 애 맡기면 돈도 돈이고 해서 두 분께서 육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하씨 부부는 사위의 제안을 듣고 오히려 기뻤습니다. 사위는 죄인이라도 된 듯이 고개까지 숙여 부탁하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에게 푸대접을 받은 하씨 부부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게 뭐 어려워.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어디 말할 곳도 없고 해서 두 분께 먼저 상담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리하면 사돈께서 서운해하지 않으시겠나? 어차피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하느라 정신도 없으셔서요. 이런 부탁드려서 제가 죄송하죠. 우리는 손주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면 좋지. 하씨 부부는 완전히 딴판인 아들과 딸 내외의 반응을 실감하면서 기분 좋게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도 깍듯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구는 사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의 태도를 보니 더욱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딸은 출산 전후로 친정 엄마의 도움이 절실한지 하씨에게 어린아이인 것처럼 어리광을 부리곤 하였습니다. 하씨 부부는 그런 딸을 가까이에 두고 살고 싶어 딸 내외에게 은근히 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출근하면 매일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 근처로 이사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 대출도 남았고 여기 올 만큼 모지를 못해서요. 돈이라면 우리가 좀 보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수민이 육아휴직 끝나기 전에 얼른 집 알아보고 이사 준비해. 아빠, 정말 그래도 돼? 그래야 아침에 지안이 맡기고 가기도 편할 거 아니냐? 딸 내외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하씨 부부가 보태어준 돈을 가지고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딸은 육아휴직 기간 내내 하씨 부부를 집으로 불러 함께 육아를 해달라고 하였고 하씨 부부도 고생스럽다는 생각도 없이 손주를 봐주러 발걸음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와서 식사하세요. 이런 거 사오지 말래도 밥이야 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되는데.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식사까지 차려달라고 하나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고맙네. 자네도 와서 먹게. 집사람 먼저 먹게 해주세요. 그동안 지안이 제가 보고 있을게요. 사위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 버리는 그저 그랬지만 손주가 태어나니 더 가정적 이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씨 부부도 살뜰하게 챙겨 서운할 틈이야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설날마다 본가에 오는 아들 내외도 부쩍 가까워진 딸과 사위, 손녀 사이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는 엄마 힘들게 뭐 이사까지 와서 애를 봐달라 그래.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오빠는 사돈 어른이 봐주신다면서. 이사 핑계로 돈까지 홀랑 받아가고. 그러고 싶냐? 아들은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조용히 타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남편 박 씨는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빠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 저는 뭐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멀쩡한 부자 관계 유지하면서 지낸 적이나 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은 아니다. 나이 드니 우리도 우리한테 잘하고 살갑게 구는 자식이 좋지. 너희처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도 무한정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럼 저희도 집값 보태주고 저희 선우도 봐주세요.
그럼 혜민이만큼 잘할게요. 아들은 남편 박 씨의 말에 당황하였는지 딸과 동등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 씨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조차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딜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높여? 엄마, 아버지가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차별이라니. 니들이 우리를 남처럼 대하길래 나나 내 아버지도 똑같이 해준 것뿐이다. 엄마까지 왜 그러세요? 니들 결혼하고 새아기가 나한테 먼저 말 붙인 거 세어보면 아마 한 손에 꼽을 거다. 그런데 내 매제 봐라. 우리한테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우리도 애 봐주고 집 사는 돈 보태주시면 이 정도는 해요? 순서가 잘못됐지. 나나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잘하는 걸 보고 해준 거고, 니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만 우리를 부모 취급이나 해주겠다는 거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니들 집으로 돌아가라. 정말 왜 이러세요? 두 분 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싸움이 커질만 하자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관전하고만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 씨는 이 정도 상황이 되어야 입을 여는 며느리가 더욱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며느님, 저희가 서운해할 자격이나 되나요? 어머님, 다 똑같이 해줘도 선우나 홀랑 맡겨놓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볼 거 알고 있다. 대체 저희를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그만 좀. 그동안 재미는 사돈이랑 다 봐놓고 아쉬울 때는 우리 덕 보고 싶냐? 어림도 없다. 내 엄마도 나도. 자식은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살 테니 이제 우거지상하고 찾아올 필요도 없다. 아들 내외는 하 씨 부부를 붙들고 읍소했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 씨 부부 역시 몇 년을 그리 서먹하게 지냈으니 아들 내외를 정말 안 보고 살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미련은 없었습니다. 지들만 부모를 푸대접할 줄 아는가 보지. 하 씨는 주기적으로 죽는 소리를 해대는 아들 내외의 연락을 모조리 무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과 똑같이 유치하게 군다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더는 아무 조건도 없이 아들 내외를 상대로 믿지는 장사를 할 생각은 없어진 하 씨였습니다.